겪은 베트남 호치민 운영자의 로맨스가 메인 주제고, 세컨이 뭐냐면 제가 오늘 로맨스를 한다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본인도 로맨스를 제보를 하고 싶다 해가지고 장문의 톡을 보내신 형님이 계세요. 그분 얘기가 2부. 그리고 3부는 최근에 제가 베트남 전 지역에서 좀 새로 제휴를 한 곳, 또는 예전에 제휴였지만 최근 들어서 조금 개편이 된 곳들을 한 4군데 정도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형님들께서는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비에제 지금 치가 떨리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출발할게요. 매플로 운영자의 호치민 로맨스. 대략적인 상황 요약. 뜬금없이 무슨 로맨스 얘기를 하냐라고 하실 수 있어가지고 제가 그 전에 상황을 대략적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제가 지난달에 호치민에 출장을 가가지고 레탄톤 바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그 바에 좀 나도 바를 한번 제대로 가보고 싶다 해서 체험 형식으로 갔다가 첫날에 한 타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6일 정도 호치민에 있었는데 6일 있는 동안 셋째 날에 가가지고 혼자 가서 세 타임을 해버렸습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로맨스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원래 비행기가 그날 밤 비행기였는데 다음날 아침으로 제가 변경을 하고, 그날 저녁이 생기니까 그냥 바에 가서 술이나 팔아주자 하고 갔다가 여자애가 술값 내지 마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한숨 자고 왔습니다. 뭐 잤다는 게 진짜 다른 의미로 잔 게 아니고 진짜 잠을 자고 왔어요. 아무튼 첫날에 제가 잘 놀고 둘째 날에 여자애랑 이렇게 좀 썸 타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가게에서도 밀어줬었다. 가게에서도 그 마담이죠, 매니저라고 해야 되나? 그 친구가 오빠 돈 안 받을 테니까 오늘 마감 때까지 있어라고 해가지고 제가 속으로 뭐야 얘네들 이거 집단으로 나한테 사기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했었는데 실제로 돈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으로 따지면 5시간 정도 있었고 5타임 정도 있었고, 그래서 그 여자애한테 나올 때 제가 그래도 팁이라도 내고 싶다니까 애들이 절대 못 내게 해가지고 테이블 위에 몰래 돈 올려놓고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정도를 계속 잘로랑 통화하면서 연락을 이어나가서 사실상 뭐 여자친구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약속을 해서 한 달 뒤에 내가 호치민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이번에 갔다 온 거고, 저는 이제 한 2주에 한 번씩은 계속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안 움직이고 다다음 주에는 하노이 일정이 잡혀 있고요. 그 다음 주는 또 안 움직이고, 이게 매주 가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여기 다낭에서 하는 일도 많고 하니까. 그래서 한 달에 2번 정도는 제가 갈 예정이고, 지금 계획으로는 다음 달에 달랏은 한번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저기 썬터를 한번 갔다 올까 합니다. 레탄톤 로이터 바가 어딘지 몰라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레탄톤 바 다 고만고만합니다, 시스템들이. 자, 그래서 출발을 할게요. 첫날에 일단 저는 메트로폴을 잡았는데 아파트 시설 진짜 좋더라고요. 처음 제가 잡았거든요, 메트로폴에서. 위치도 1군지역 바로 옆이고 시설은 진짜로 좋습니다. 딱 느낌이 베트남 부자들 여기 다 사네라는 느낌을 확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체크인을 하고 비에젯이 지연됐다고 했잖아요. 원래라면 12시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12시 반에 도착을 했습니다. 30분 또 지연이 돼서. 그래서 12시 반에 도착하고, 밤에는 이제 공항에서도 안 밀리니까 공항에서 나와서 체크인하고 그 다음에 뭐 샤워하고 그리고 여자를 만나러 갔죠. 그때 거의 한 새벽 2시 정도 됐습니다. 달랏의 업체명은 아니고요. 달랏은 여기 아직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 메트로폴 호치민인데 저기 가서 아파트에서 체크인을 하고 야경을 보고, 그리고 저 오토바이가 뭐냐면 요새 호치민 1군에 새로 생겼는데 마치 일본처럼 그 자전거 임대해 주는 거 있죠. 저게 오토바이거든요. 전기 오토바이 같은 건데 저걸 임대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여자애랑 저랑 걸어서 이제 만나는 곳에서 걸어서 하이딜라울로 가려고 하다가 걸어가다 여자애 너무 힘들다고 찡찡거리더니 갑자기 저보고 오라고 하더니 저기서 오토바이를 타고 갔어요. 매폴이 제일 비싼 데 맞습니다. 그래서 저거 오토바이를 타고 그 시간에 하이딜라우가 새벽 4시, 3시 정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1시 반인가 그래가지고 갈 데가 없어가지고 하이딜라우로 갔습니다. 하이딜라우는 확실히 여자애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고, 저도 근데 맛있게 잘 먹었고요. 2명이서 가가지고 제가 요새 좀 조절해서 많이 먹진 않는데 둘이 가면 한 150만 동에서 200만 동 사이인 것 같아요. 근데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하죠. 지네들의 입맛에 맞는지. 또 그리고 또 친구들 입장에서도 하이딜러 간다고 하면 다들 또 좋아하고 하니까
형님들이 만약에 호치민이든 하노이든 다낭에는 하이딜라오가 없습니다. 호치민 하노이에서 뭔가 좀 갈 식당이 마땅치 않다. 그럼 하이딜라오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제 그 하이딜라오가 좀 낮에는 줄 서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밤늦게 가면 좋습니다. 새벽 4시, 3시까지 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전날 이런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자, 숙소도 메트로폴이지. 그 다음에 저 하이딜라오에서 술을 많이 안 먹었죠. 어쨌든 내가 얘랑 한 달 동안 막 긴밀하게 연락을 했지. 그리고 나서 호치민까지 내가 보러 왔지. 그래서 하이딜라오를 먹고 나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같이 가자. 바로 얘기했죠, 그때. 집에 가서 뭘 할지에 대해서는 얘기는 안 했지만 우리 집에 같이 가자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여자애가 거절을 합니다. 아직 우리는 아직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집에는 갈 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날 새벽 4시 정도에 굉장히 시무룩한 상태로 귀가했습니다. 굉장히 시무룩하게. 어우, 시무룩. 그때 생각만 해도. 근데 제가 이제 이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걔 보고 야, 뭔 소리 하는 거야, 1000만 동 줄 테니까 가자,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했습니다. 응 그래 이러면서 바로 집에 갔죠. 자, 그 다음날입니다. 다음날에 여자애는 자고 제가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이건 뭐 여담이니까, 제가 어제 새벽에 하이딜라오를 먹었는데 친구가 저를 샤브샤브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 중국식 핫팟집이었는데 맛있었습니다. 저거는 꾸미형이 있었고 가게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라면 7군에서 메트로폴까지 한 30분 정도 잡으셔야 되는데 비가 왔습니다. 낮에. 나방 소재는 이게 맞지? 형님들 되게 제가 시무룩한 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데 너무 괴롭히지 마세요, 형님들. 비가 왔어요. 그래서 비 오니까 7군에서 메트로폴까지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리더라고. 와,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진짜, 호치민. 호치민에 살 때도 이동이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로. 자, 그리고 이제 둘째 날입니다, 계속. 여자를 만났습니다. 여기가 솔직히 제 기준에서 베트남 애들 데려가기에 거의 제일 좋은 고깃집 중에 하나예요. 호치민에서는. 이 가게 이름이 미담인데 호치민 1군에 고깃집 진짜 많거든요. 근데 여기가 저는 개인적으로 맛도 맛이고 분위기도 되게 좋아. 막 야경 보이는 그런 곳이거든요. 삼겹살이랑 양념갈비를 먹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랑 얘기를 하면서 제가 먹고 싶은 거 그냥 무조건 먹자 이런 스타일인데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네가 먹고 싶은 걸 얘기해라. 그러니까 본인은 일식은 별로 안 좋아하고 한식은 좋아하지만 자기는 채식을 한다. 그래서 제가 채식이고 나발이고 바로 고깃집을 데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저 여자애가 저한테 이제 맨날 하는 행동이 있는데 음식을 먹고 저한테 점수를 매겨요. 10점 만점에 10점을 매기는데 저거 왼쪽에 삼겹살은 먹자마자 10점이라 그랬고 오른쪽에 양념갈비는 100점이라 그랬습니다. 특히 저 양념갈비는 베트남 애들이 진짜 좋아해요. 형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담에서 파는 거고 제가 거기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베트남에서 양념갈비를 좀 많이 먹었는데 양념갈비 형님들 아시다시피 기본빵 치잖아요. 그래서 좀 모험하기 싫을 때 많이 먹는데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질문은 하시면 됩니다. 호치민 로컬 클럽이요. 클럽은 제가 추천을 못 드립니다. 왜냐면 클럽은 가서 아무것도 못 하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호치민 요새 더 그럽니다. 그래서 가라오케를 가시던가 바를 가시던가 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저는 저 양념갈비, 생갈비는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저런 달달한 양념을 좋아하는 것 같아.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입니다. 질문 중간중간 해주셔도 돼요. 어차피 그러려고 하는 게 라방이니까. 이게 둘째 날에 계속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여자애가 따로 말을 안 했지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걸 알거든. 레탄통 같은 경우에는 벌금이 있습니다. 결금비. 그래가지고 특히 금토는 못 쉬게 해요. 벌금비는 100만 동이에요. 근데 제가 목요일 밤에 갔잖아요. 그래서 목요일도 일찍 퇴근했고 저 때문에 금요일은 처음에 금요일날 쉬니 많이 못 쉬게 하니 많이 해가지고 제가 약간 좀 서운했었는데 금요일날 하루 쉬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벌금비를 줘도 안 되냐고 하니까 가게 사장이 못 쉬게 한다 그래서 이틀 중에 하루 쉴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러면 너 토요일날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가 토요일날 쉰대요. 그래, 그렇다면 나는 금요일에 네가 어제 우리 집에 안 왔기 때문에 다른 여자를 불러볼까 하고 다른 여자를 불러놨어요. 제가 둘째 날에.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금요일을 보자고 하는 거예요. 금요일을 보자고 해가지고 제가 알겠다고 하면서 원래 불러놨던 여자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저는 이제 두 가지 트랙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이날 그 여자애를 안 만나기로 하고 저녁에 미담에서 밥 먹고 영화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영화 보고 싶다고. 그래서 영화 보러 갔는데 빈컨몰에 보통 영화를 보러 가고 거기서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아, 너 선물 사주고 싶다 내가. 그래서 원하는 거 골라라. 대신 비싸면 나 도망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자애들이 어디를 데려가냐면 저기 왼쪽이 향수 가게입니다. 이게 형님들도 많이 하시는 패턴인데 대부분 저래요. 향수 가게를 많이 데려가세요. 저게 약간 좀 가격 부담도 적고 제일 사실 가격 부담이 적은 거는 빈컨몰에서 거기 립밤 같은 거 파는 거 뭐 디올이든 뭐든 브랜드 떠나서 립밤은 그래도 한 100만 동에서 200만 동 사이 하거든요. 근데 향수는 조금 비싼 것 같아요. 한 200에서 300 사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서 향수를 골라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영화가 이 여자애가 한국 영화를 좋아하는데 한국 영화가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세이 이런 걸 볼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더 승부수를 던진 거죠. 밥도 먹었겠다. 선물도 사줬겠다. 제가 바로 얘기했죠. 야, 내 아파트에 넷플릭스 나오니까 거기서 영화 보자. 아, 꾸준하게 시도를 합니다, 형님들. 밤에 부를 여자애가 취소해야 하는데 당연히 시도해야죠, 형님들. 그래서 불렀는데 왔습니다, 집에. 신발이 보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영화를 영화관에서 영화 볼 게 없으니까 집으로 불렀다.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프로세스긴 한데 뻔하긴 하죠. 근데 이게 단점이 뭐가 있냐면 전날 술도 저희가 안 먹었고 저거 하면서 밥 먹으면서 그리고 이제 영화관 집 이게 뭐 합의된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합의됐지만 그 이상은 합의가 된 상황이 아니었어가지고 일단 그래도 저는 집에 데려오자 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날로 이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못했어요. 거절당했습니다. 집에 데려와서. 집에 데려와가지고 이제 얘기도 많이 하고 분위기도 되게 좋았는데 제가 이제 집에 와서 걔랑 영화 보면서 이게 좀 트라이를 했는데 걔가 거절하더라고요. 아, 또 이게 또 제가 뭐 형님들보다 많이 산 건 아니지만은 또 제 인생에 또 한 번에 또 이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뭐가 됐든 간에 지금 코드 자체가 계속 이제 로맨스로 가다 보니까 여자애도 얘기하더라고요. 저랑 가벼운 관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그냥 진지한 만남을 원한다. 그래, 그건 좋다 이거야. 좋은데 거절하더라고요. 근데 거절한 걸 제가 또 그래서 쪼를 수가 없으니까 속으로 마음을 먹었죠. 아, 오늘 부르기로 한 해 부를 걸 플러스 내일 불러야 되겠다. 걔를 항상 사람은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형님들. 계획이. 그래서 그 여자애를 내일 부르겠다고 마음을 먹고 진짜 말 그대로 안고만 잤어요. 안고만. 근데 이제 형님들한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뭐 로맨스지만은 단계별로 스텝 바이 스텝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같이 있을 때는 진짜로 이 친구가 저한테 되게 좀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대로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가 다낭에 살았다. 그럼 저는 얘 보고 바로 고백하고 사귀자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여자애를 호치민에 사니까 장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망설여 지는 거예요. 사실상 뭐 지금 서로 뭐 여자친구 남친구처럼 하긴 하지만 다낭에 살았으면 그냥 고민도 안 하고 바로 사귀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같이 있을 때는 되게 잘 맞고 잘해주니까. 그래가지고 그날 그렇게 밤을 보내고 밤을 진짜로 그냥 밤을 보내기만 했어요, 형님들. 안고 잤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뭐 먹고 싶냐고 하니까 베트남식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쌀국수는 또 안 좋아한대. 그래가지고 분짜를 시켰는데 아, 형님들 저기 맛있어요. 저 분짜 하노이가 7군에 2개 있거든요, 품명에. 그 중에 어딘지 모르겠는데 솔직히 배달 제가 호치민이랑 다낭에서 배달 분짜 맛있는 데를 못 찾았는데 아, 저기 좀 진짜 맛있었습니다. 제가 하노이 살 때 분짜를 좀 맛있게 먹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먹을 게 없으면 아침에 분짜 시켜 먹고 그랬었는데 다낭에서 분짜 한 2번 박살나고 호치민도 맛있는 분짜집 제 기준에 못 찾았는데 저기 되게 맛있었어요. 가게 이름이 분짜 하노이인데 7군 지역에 있습니다. 분명히 2개 있으니까. 근데 둘 다 맛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기서 분짜를 먹고 제가 이제 이 여자애랑 어차피 집에서 하루 종일 뒹굴뒹굴 해봤자 저는 또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어차피 못하는 거 보내자. 12시에 보냈습니다. 점심 약속 있다고 하고. 점심 약속 있는 게 점심 약속을 만들었죠,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저기 7군에 있는 월남집에 갔습니다. 저기는 뭐 항상 맛있어요.
그리고 나서 70 간 김에 저기가 바로 그 딸기라고 해서, 딸기는 되게 유명하죠? 스웨디시입니다. 이번에 새로 또 직원들 많이 들어왔다고 해가지고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도 만나고 여자애들도 만나고 뭐 에이스도 있고 해서 만났는데, 잠깐의 로맨스 집업 후기를 말해드리면, 그게 호치민에서 일군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때밀이 하는 애들이 수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 수위가 끝까지 간다는 뜻이 아니라, 방송에서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그 배변하는 그 부분을 되게 마치 비데처럼 해주는 곳들이거든요. 근데 저기서 제 사장형이랑 저랑 좀 아는 사이인데, 거기 새로운 직원이 나왔는데 한번 테스트 해달라 해서 간 건데, 진짜로 가가지고 거의 뭐 지리다시피 하다 나왔습니다. 아무튼 뭐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래서 제가 이날은 이 여자애를 보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냥 어차피 이 여자애 또 바에 출근해야 되고, 내가 얘 만나면 또 바 가야 되죠.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오늘 너 만나려면 바 가야 되잖아. 나 안 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난 너네 가게에서 술 먹기 싫어. 또 그러면 이 여자애가, 또 애가 엄청 착하거든요. 순해가지고 티는 못 내고, 아 그래 그래 우리 바에서 어차피 할 거 없지, 재미없잖아 하면서 되게 시무룩해 해요, 혼자. 하지만 신경 쓰지 않죠. 저는 이미 이틀 동안 혼자 잤기 때문에, 호치민이라는데 이틀 동안 혼자 잔다? 그런 생각에 또 굳이 그 바를 내가 가서 오늘까지 혼자 잘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서 여자를 다른 애 부릅니다. 아주 익숙한 비주얼들이죠. 제가 요새 식단해가지고 거의 한 달 반 만에 치킨을 먹었습니다. 물론 콜라는 안 먹고 맥주랑 저기 치킨이랑 먹는데 카드가 빠질 수 없죠. 카드가 빠질 수 없어가지고 이제 저랑 봤던 도시락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술을 또 되게 잘 먹어요. 그래가지고 얘랑 한번 진하게 술 먹고 놀자 이렇게 해서 불렀습니다. 제가 한 달 반 만에 술 봉인을 푼 건데, 하루 오늘 좀 제대로 먹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맥주를 30캔을 사왔어요. 20캔인가? 근데 여자애 지 혼자 한 20캔 먹는 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자애 불러가지고 오늘 술 많이 먹자 하니까 여자애가 안 된다고 하더니 진짜 그날 30캔 다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플랜 B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요, 형님들. 하나만 바라보게 되면 힘드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로맨스를 하더라도 항상 플랜 B를 갖고 있어라. 물론 로맨스, 플랜 A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겠지만 사람들 모른다. 그래서 플랜 B를 가동을 했는데, 그날 또 비가 좀 와다 보니까 플랜 A, 그 여자애가 저한테 자꾸 오늘도 보고 싶다고 찡찡거리는 거예요. 자기 오늘도 일찍 마치고 나 만나도 되냐, 같이 산책하자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야, 그러니까 또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한쪽에서는 제 집에서는 지금 이미 업다운 게임을 카드를 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오늘도 보고 싶어 찡찡거리고 있고, 그래서 내가 진짜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때. 근데 어떻게 했어? 이미 그 사람은 항상 그 본능, 욕정이라는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는 그래도 여기 플랜 B에 집중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재밌게 놀았습니다. 놀다가 한 1시쯤 됐나요? 1시쯤 되니까 그게 플랜 A가 가게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길래 제가 말을 해놨습니다.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다고 얘기는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미 플랜 B랑 한번 한 상황이고, 그래 한번 했으니까 플랜 A를 만나도 되는데 집으로 부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집을 아무리 치운다고 해도 여자의 향수가 남잖아요. 여자애 또 귀신이잖아요, 그런 거. 그래가지고 집으로 못 부르니까 내가 물어봤죠. 아, 그러면 내가 오늘 너네 집으로 갈게. 근데 거기서 만약에 오케이 했으면 아마 플랜 B를 버리고 갔을 거예요. 근데 플랜 A가 자기 집은 좁다, 또는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우리 집 자꾸 온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라 모르겠다라면서 쌩까고 잤습니다. 그냥 술 먹고 잠든 척했어요. 비겁하지만 도저히 이 상황을 내가 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플랜 B가 이미 내 침대에서 뒹굴고 있고 향수 냄새가 내 방에 진동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무슨 걔를 보고 싶다고 해서 불러가지고 해결된 상황이 아닌 거예요. 치킨이야 치우면 되지만, 플랜 B야 발로 차고 집에 가라고 하면 되지만. 그래서 제가 여자애한테 가니 많이 오니 많이 하다가 그냥 잤어요, 저도. 근데 그 여자애가 이제 가게에서 퇴근도 못하고 1시간 넘게 기다리다가 집에 가서 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형님도 알잖아요.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면 플랜 B 같은 친구들은 꼴도 보기 싫어집니다.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걔를 새벽 5시에 제가 발로 차서 집에 보내고 바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너무 미안하다. 내가 술 먹고 잠들었다. 근데 아직 뭐 우리가 술 먹고 잠들었다 해서 뭐 뭐라 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계속 이제 알겠다고 하면서 보고 싶다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또 만약에 이런 생각 하잖아요. 지금 아침 6시, 7시밖에 안 됐는데 온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근데 내 집에 아직도 향수 냄새가 남았는데? 그래서 제가 밖에 나갔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지고 뭐 사러 간 척하고, 제가 진짜 사러 갔지만, 그래서 사러 가고 그 여자 또 잠깐 자고. 근데 그 타이밍에 비엣젯이 지연이 된 거예요. 1시간 반이. 원래 1시였는데 1시였으면 적어도 호치민에서 11시에 가야 되거든요. 그럼 11시에 가야 되면 볼 시간이 없는 건데 제가 1시간 반이 지연되니까 걔를 볼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도 원래 진짜 잠 오래 자거든요. 한 3시쯤 일어나는데 제가 가는 날이니까 지도 보고 싶었는데 아침부터 계속 일어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살 거 산다 하고, 그리고 나서 얘한테 나 비행기 1시간 반 지연됐는데 밥 먹을래? 이렇게 하니까 걔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랑 뭐 먹지 하다가 얘가 채식한다는 게 생각나서 채식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빈탄군에 있는 건데, 저는 근데 솔직히 여기 갔는데 또 맛있었어요. 제가 채식 식당 비건 레스토랑 안 가는 사람인데 솔직히 여기 좀 맛있더라고요. 다낭을 10일 동안 원시 놀다 기분에서 감사합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잘 놀다 가셨다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갔는데 여자애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식 먹고 점수를 매기는데 저기 가운데 있는 거 저는 저거 진짜 맛있었거든요. 가운데 있는 거 먹었는데 7점이라고 하더라고요. 점수가 갑자기 좀 박해졌어요. 그리고 오른쪽 걸 먹었는데 5점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왼쪽 걸 먹어서 2점이라고 하길래 이거 아닙니다. 이거 빈탄군에 있는 거고 길거리에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 점수들 제가 보면서 놀렸습니다. 야, 너 채식한다더니 삼겹살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 이렇게 놀렸습니다. 근데 또 맞다고 하더라고요. 인정을 하고. 그래서 그 여자애 근데 와서 삐진 티도 안 되고 서운한 티도 안 되고 지가 오자마자 저한테 첫 마디가 뭐였냐면, 어제 내가 말했거든. 어제 내가 잠들어서 미안하다. 근데 오늘 보고 싶어서 밥 먹자고 했다. 라고 하니까 그 여자애가 알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공항까지 또 같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럼 좋지 이렇게 해서 채식 먹고 공항에 갔는데, 공항 가니까 또 30분이 지연이네? 근데 옆에 여자애는 이제 어제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저기 된 애가 그걸 잠 못 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공항에서 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빠이빠이 하고 다음 달에도 보자 이렇게 하자 라고 했는데, 영자님 모든 음식 맛있었는데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까지는 아니고요. 제가 그래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엔 네가 다낭을 와라. 나는 호치민을 다음 달엔 안 갈 거다 라고 해놓은 상황이고, 아니면 차라리 걔가 달라스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달라도 오케이. 그런 식으로 저는 됐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뭐다? 아직 얘랑 못했다. 언제까지 제가 이런 또 순수한 거의 중학교 2학년도 요새 바로 그게 빠르죠 성진이? 초등학교 5학년의 연애를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명색이 베풀보 운영자인데 아무튼 제 로맨스는 이렇습니다. 하지만 또 베풀보 아니겠습니까 형님들? 저는 오늘 이 라방 끝나고요. 한 8시 반에 다낭에서 썸 타는 애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 정도 해야 베풀보죠 형님들. 다낭에 있는 친구인데 그 친구도 바에서 만났고 오늘 8시 반에 B 만나기로 했습니다. 얄짤없죠 형님들. 바로바로 움직여야죠. 그 B를 원래 라방 전에 호치민 오기 전에 만나려고 했는데 못 만나가지고 호치민 갔다 와서 만납니다. 비교해야죠 비교.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로맨스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떤 형님께서 저한테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무슨 길어요. 야, 엄청 길어가지고 제가 이거를 다 적어왔습니다. 형님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고, 원색적인 비난은 형님들 좀 참아주세요. 그냥 좀 공감을 해주셨으면 하고 제가 들고 온 거고, 실제로 지금 여기서 채팅도 치고 계세요. 현재 사전 그런 겁니다. 사전 정보인데 현재 BMI 지수부터 해서 한국 나이 51세라고 하셨고, 실제로 근데 실물을 뵈니까 절대 그렇게 안 보이시더라고요. 5, 6년 전부터 이렇게 뭐 이런 연애 정세에 삐딱선을 타면서 꼬부룩 하시고 유흥은 끝났다고 판단을 하셨습니다. 형님들 많이 공감하실 텐데, 그래도 잘 웃는 이상 밝은 피부톤, 피부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염색만 잘하면 여자애들이 젊게 봐주기도 해서 잘로 나이를 마이너스 12살로 세팅을 해놓은 상태. 근데 베트남 애들이 실제로 좀 한국 남자들의 나이를 가늠을 못해서, 우리로 치면 제가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군대를 가서 처음 놀랬던 게 주임원사님의 나이를 듣고 놀랬다. 그분에 대해 직업적인 비하가 아닙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어느 정도 30, 40대 되면 관리를 전혀 안 하기 때문에 확 늙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나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솔풀에 단련되어 계시고 까마그라의 힘을 빌려도 장화를 착용하시면 98%가 파이널이 안 되는 분이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와서 불건마녀, 당돌하고 야심이 만만하고 성격 밝고 긍정적이고 잘 웃고, 그러니까 같이 있으면 즐겁다는 뜻이에요. 저게 한국말 아주 잘하고, 한국말 잘하고 같이 있으면 즐거우면 괜찮죠. 왁구도 중중상이고 키도 그렇고 허리는 통짜지만 가슴은 그렇고. 아무튼 이게 사전 정보입니다. 회원분이 주신, 풀보 회원분께서 주신 거고요. 쫀쫀한 탄력 피부. 쫀쫀한, 이거 되게 오랜만에 듣네요. 쫀쫀하다는 단어는 제가 오랜만에 듣는데, 근데 좀 남부 애들, 중남부 애들, 제가 호치민 애들 탄력 좋다고 하는 게 약간 저런 느낌이긴 합니다. 쫀쫀하다는 게. 그리고 남부지방 몸매라 도드란지 엉덩이와 허벅지로 연결된 살집이 많다.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얼굴도 작아서 비율도 좋다. 9개월 전에 호치민 가서 쫀쫀 호치민, 근데 다낭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코설교도 하고 입원하고 가슴수도 고민하는데 하지 말라고 말려도 지네들이 하고 싶으면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조금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아이폰 최신형, 제가 늘 말한 거죠. 다이슨 드라이기, 이건 선물 받은 것 같은데. 빅토리아 시크릿 속옷, 이것도 마찬가지고, 레이벤 선글라스, 이것도 다 선물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PT 받는다. 제가 베트남 여자애들 PT 받는 애들 중에서 반문화 아닌 애들이 거의 한 10%, 20%. 진짜 부자 애들. 다른 애들 PT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반문화 애들 PT 많이 받죠. 사진 찍으려고, 틱톡 하려고. 나라에서 음식값이면 선물값이면 가격은 부담없이 막 지르면 돈 잘 버니까. 불건마 애들이면 돈 잘 벌어요. 그리고 내년까지 돈 벌고 은퇴해서 내일 마사지 샵 차리고 싶다. 저런 태클을 많이 하죠. 현재 한국 부동산 아주 공부를 하고 있고. 자, 출발해보겠습니다. 이게 사전 정보고요. 6월 마지막 주 친구들과 다낭여행을 진하게 하고 2명은 선복귀를 했고요. 제 스케줄만 이틀이 더 남아있는 상태에서 오후에 분무이 가능한 불건마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인산도 생글생글, 눈치도 빨라서 한국말 잘하고 누르 서비스 분위기가 잘하니까 잘 맞고 만족을 했다. 이거 물건인데라는 생각이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오라병의 원인들 중에 하나인데, 제가 급하게 가서 까마그라 탑재가 안 돼서 서비스 받다 나중에 꼬부르게 됐지만 손 마무리도 해주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인 거예요. 불건마에 괜찮은 데도 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잘로 따고 다음날 점심 먹고 잘로를 이렇게 받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건마 애들이 잘로를 하루에 5명씩은, 3명에서 5명은 잘로를 달라고 합니다. 참고로. 마지막 복귀날 되셔가지고 이른 점심으로 자기가 하는 해산물집, 찔로코 해산물집에서 맛이 더럽게 없었다고 합니다. 폭규가 그립다 하십니다. 폭규 맛있죠. 7만원치 먹고, 해산물집 7만원, 저 정도는 쏘쏘합니다. 로컬인이면 많이 드셨네. 커피 데이트하고 잠깐 헤어지고 저녁 때 까마그라 탑재하고 전투를 들어갔는데, 간만에 연애 정서가 차올라서 파워풀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파워 시으시으. 회촌에서 다시 태어난 기분이었고, 관계 후에도 그 다음에 VIP 햄플로 투샷까지 했다. 그리고 한국 돌아오니까 계속 생각나시지. 오라병 단단히 걸리고 저한테도 말씀하셨어요. 꼭 다시 가야겠다고. 3주 뒤에 제 다낭 입국 비행기표를 또 끊으셨어요. 3주. 한국에서 잘로로 일정들을 조율을 하는데 저녁에 데이트 가능한 날짜를 모색하니까 반응이 별로 없다. 도착 첫날 밤 다른 업체 불건마에서 서비스 너무 대충 받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출근하는 거 까이고 이제 블러핑을 받는데, 자, 여기서 형님들 그게 뭐가 문제냐면, 저기 중간에 보시면 한국에서 잘로로 밤 목 저녁을 일정을 조율하는데 반응이 없다. 당연히 반응이 없죠. 왜 그러냐면요, 여자애들은 밤 목 저녁 타임이든 뭐든 가면 일하는 거잖아요. 일하면 돈 버는 건데, 밥 먹고 데이트 하자고 하면서 돈 얘기를 안 하면 당연히 반응이 없죠. 자기네들이 돈 버는 시간에 안 벌고 나가는데 왜 돈 안 줘?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라오케도 마찬가지고, 일하는 친구들을 근무 시간에 불러내려면 돈을 무조건 제시를 하셔야 한다. 첫 번째 원칙이고요. 자, 두 번째 블러핑을 받으셨다는 게, 자, 나 내일이나 모레 생리를 시작해. 갑자기. 그리고 지뢰사정으로 마무리했지만 장화를 착용하지 않으셨고 성공적인 거사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는 솔직히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적어주신 거 맨 마지막에 보면 비뇨기과를 간다고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항상 생각을 해봅시다, 형님들. 이 여자에 대한 비하가 아니라, 자, 가라오케 애들이 한 달에 풀 출근해서 분분을 해봤자 몇 번을 하겠어요? 한 달에 생리 빼고 초이스 되는 거 빼고 한 20일 출근한다고 할게요. 20일도 진짜 강철 같은 애들이에요. 20일인데 롱 나가서 하루 2번 하면 한 달이면 40번인데 얘네들은 하루에 5타임씩 뛰면 한 달에 150번이에요. 뭐 쉬는 날 있겠죠. 생리 빼고 또 똑같이 10일 뺄게요. 그러면 한 달에 100번입니다. 얘들은. 근데 이 친구들이 과연 나랑만 장화를 끼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부터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치면 비뇨기과는 꼭 가셔야 됩니다. 이게 가라오케 애들이랑은 계산 자체가 달라요. 불건마 애들은. 자, 그리고 나서 일찍 마치고 그녀가 알고 있는 고급 라운지에 가자고 한다. 고급 라운지를 알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해요. 전 베트남 애들이 고급 라운지를 아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스테이크랑 새우 먹으면서 20만원을 썼대. 와, 다낭에서 20만원을 쓸 수 있는 고급 라운지가 있나? 그래서 먹으면서 계속 우리 집 가자 시전하셨는데 갈 듯 말 듯. 자, 여기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셨던 게 왜 20만원치를 사줬는데 안 한다거든요. 근데 그게 20만원치 사줘서 오는 건 없고요. 20만원치 사주시고 돈을 주고 오라고 해야 옵니다. 20만원은 20만원이고 밥 먹는 건 같이 먹는 거고 집에 오는 건 별도 비용이죠. 자, 그리고 나서 외박하면 큰일 난다고 하고 서운한 채 집으로 왔습니다. 셋째 날 재방문을 하셔서 어제 네가 안 와줘서 슬펐다. 하지만 또 장화를 사용하지 않으셨고 질달했다. 본인의 기준으로 질달이면 질달인 겁니다. 아무튼 그리고 나서 긍정적인 얘기를 저녁에 와주는 거다 약속하고 수없이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 만나서 로맨스 얘기하고 제가 이제 호되기는 아니고 조금 얘기해드렸고 베풀볼 실시간 방송까지 기다리다가 팝콘각으로 대차게 물먹음. 그러니까 저녁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온 거잖아요. 전날도. 그래서 저때 뒤늦게 실장님 추천으로 10시 타임 가라오케를 가시고 잘 놀 것 같은 애 골라서 술집에서 소주 3병 먹고 술김으로 질달함. 플랜 B가 가동되었습니다. 플랜 B. 항상 플랜 B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때 질달 하셔서 진짜 좀 다행이셨고요.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방송 라방까지 보면서 기다리셨어요. 하지만 여자애는 오지 않았다. 넷째 날 거사를 위해서 꾹 참고 한번 참으셨어요. 어제 안 온 거에 대해서. 어제 많이 피고했지? 잘 쉬었지? 오빠 다 이해한다. 그리고 너 보고 싶어로 재방문 또 재방문 하셨어요. 로맨스의 기본입니다. 다낭 10시 질달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량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이날은 너무 피곤하다고 하고 분분도 안 하고 기본 서비스로 해주려고 한다. 하지만 오늘도 이 오빠 분분 서비스 비싼 돈 쓰고 가는구나 했다가 저는 여기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요. 분분 서비스를 할 때 장화를 안 쓰셨잖아요. 추가 비용을 지불을 하셨나요? 이것도 중요 포인트입니다. 여자애들이 가게에서 받는 돈 말고 추가 비용을 만약에 받게 되면 좀 반기는 게 되는데 그게 아니면 뭐 분봉을 하든 서비스를 하든 상관없어요. 그리고 여지를 남긴다. 오늘 일이 바빠서 저녁에도 못 보고 다음날까지도 바쁜다. 못 만나고 한국 간다. 근데 또 플랜 B가 가동되고 있었던 거. 내 머릿속에는 갈아있어. 괜찮아 만나면 갈아탈 거고 괜찮으면 다음날 에코까지도 해서 저 불건마 버려버린다. 이미 상처 많이 받으셨어. 이미 조금 삐졌어. 그래서 가라오케 6시 초이스에서 나오셨습니다. 플랜 B를 간 거예요. 근데 일 시작한 지 6개월밖에 안 돼 프리랜서라는데 이건 불화일 가능성 크고 소통도 잘 안 돼서 한국어 잘하는 애랑 놀다가 아닌 애랑 놀면 또 좀 아쉽거든요. 저녁 데이트까지 양호했는데 합방 동시에 내상. 그 다음날 새벽까지 그러니까 내상을 입으셨어요. 내상 입으니까 또 바로 이제 생각나는 거죠. 불건만에게 잘로를 보낸다. 내일 점심부터 9시까지 비행기 타러 가는 시간 같이 쓸 용돈 200불. 안 돼요. 200불. 200불.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뭐 이해는 합니다. 낮부터 저녁까지. 뭐 어떻게 보면 시간 자체가 롱타임이니까 공항은 또 2시간 전에 가잖아. 아니 그러니까 11시 비행기인가? 아무튼 저 시간까지 해서 200불 롱타임 비용 지불하신 거예요. 더 줬죠? 근데 막 그게 있잖아. 저는 이제 정상 참작해드리는 게 뭐 장화도 안 쓰시고 어쨌든 롱타임 시간이니까 저 돈이면 뭐 공정거래 바운더리 안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며칠 동안 이렇게 안 지르시다가 막날에 지르신 거잖아요. 내상도 있고 이제 가셔야 되니까. 그랬더니 여자애가 바로 콜을 했다. 집에 안 오던 여자애가 200불 부르니까 콜을 했다. 결국에는
로맨스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돈을 곁들여야 됩니다. 로맨스를 하려면 기회가 많아야 되고 상황이 많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만드는 데 필요한 거는 돈이란 얘기죠. 결국에는 오전에 이발사하고 꽃당자고 12시 반쯤 만나서 만나를 했으나 자기는 준비 다 됐다고 급 연락이 와서 이발소를 취소하셨습니다. 아, 이해합니다. 10시 반에 만나서 일찍 만나셨네. 빈콜 만화 샤브 가서 밥 먹고 쇼핑 둘러보고 2시에 입장하시고, 그리고 근처에 걸어서 이 작가에 간 것 빼고는 2시부터 9시까지 최고의 관계를 한 번 갖고 한 번밖에 안 돼서 아쉽다. 왜 한 번밖에 안 했을까요? 형님이 안 하신 건지 여자애가 노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서로 얘기도 말하고 스킨십도 말하고 초애인 모드로 하루 종일 있다 복귀했음. 다음에는 자기 밤에도 불러달라고 합니다. 야이 이년아 진작 왔어야지. 돈을 받으니까 밤에도 온다고 하잖아. 아무튼 그래도 저는 형님들이 저렇게 행복하게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만족하는 겁니다. 저는 괜찮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형님이 저렇게 이틀 정도는 좀 이틀 3일 계속 이렇게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결말을 짓고 가신 거잖아요. 저는 이거는 좋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좀 지적해드릴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보시면 초애인 모드로 하루 종일 행복하시는 분들이 행복하게 가신 거기 때문에 저거는 최고의 도파민 중에 하나예요. 나이에 맞는 적절한 보상, 관계 진전의 지름길이다. 맞습니다. 어차피 형님들이 저 친구랑 국제결혼 하실 거 아니고 다만 그래도 내가 원하는 바는 있잖아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거나 관계를 하고 싶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루셨으면 저는 이거는 행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직 못 이뤄가지고 아무튼 끈질긴 참은 일자리 여러 번 쓰며 트라이를 하셨고 29살 차이 나는 불건마 쫀쫀 피부냐 꽁냥 애인모드 관계하는 세상 큰 축복이다.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 저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일단 비뇨기과 검진은 가보셔야 돼요.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래도 뭐가 됐든 간에 형님들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쟁취하시려면 이런 프로세스를 가지셔야 된다.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형님들이 이런 접근은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입니다. 찬성. 그래서 행복하시길 바라겠고 이 선 정도면 아무 뒤탈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형님들이 여기서 이 선을 넘어가서 더 뭔가 금전적으로 여자애한테 투자를 하게 되면 본인도 바라는 게 많아지고 실망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정도 돈을 지불을 하시고 행복하셨으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100점짜리라고 봅니다. 100점이에요, 100점. 근데 저기서 선을 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 본인이 뭔가 스스로의 마음 때문에 시도를 하지 않으셨거나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좀 더 낮게 점수 줄 수밖에 없겠죠. 좋았습니다, 형님들. 이 방에 또 로맨스 하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 많은 제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잠깐 숨 돌리고 입으로 갈게요.